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제 카톡방에서 많은 대화 내용들이 오고 가는데 오늘은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상한가 투자 전략인데 요번에 이제 나왔던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한번 좀 읽어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상한가 제한폭이 30%로 변경되고 나서는 예전들과 패턴이 좀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과거 15%일 때는 상따 전략, 이제 상한가 투자 전략이죠. 네. 그래서 상한가 투자 전략이 먹히는 듯 하나, 최근에는 이제 성공률이 낮아진 것이 이제 최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이제 그리고 또 다음 글을 읽어보면은 상따 전략이라는 게 이제 전성기 때가 과거 상한가가 10%, 12%, 이제 15%일 때가 가장 이제 절정이었다라는 이제 내용인데, 왜 과거에 과거에는 상한가 전략이 잘 맞았었고, 그리고 현재는 왜 상한가 전략이 맞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썼던 상한가 투자 전략과 그리고 최근에 쓰는 상한가 투자 전략이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들도 이 부분도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한가 투자 전략에 대해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말 그대로 어느 종목이 이제 상한가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종목의 이제 상한가에 따라 편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가 노리는 건 뭐냐면은 그 다음날 과거에는 또 상한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상한가 계속해서 가는 상한가를 먹는 전략을 잡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편입을 해서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상한가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진행해 왔던 게 최근에는 이제 들어서는 시대가 바뀌면서는 약간 좀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똑같이 상한가 나오는 거에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이제는 다음날 상한가를 먹기보다는 그 다음날 갭상승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뀌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상한가 제한폭이에요. 과거에는 상한가 제한폭이 15%보다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 투자 전략이 잘 맞아왔어요. 근데 15%, 30% 바뀌면서 그 다음 상한가 가기까지는 상당히 폭이 커지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한가를 먹기보다는 그 다음 날의 갭 상승을 먹기 위해서 접근하는 전략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상한가 나오면은 일단 뭐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고 보자라는 전략이었다면은 최근 전략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변형이 된 부분이죠. 어떻게 변형이 됐냐면은 상한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한가가 나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고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장 마감까지 이 상한가가 잠기는 걸 확인을 해야 돼서 내가 상한가에 들어가 놓고 여기에다가 한 주 매도를 걸어놔요. 상한가에다가 다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매매 원칙이 가격 우선 원칙, 그 다음에 물량 우선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우선 원칙이죠. 그래서 시간 우선 원칙 때문에 내가 한 주를 걸어 놓으면은 이미 이 앞전에 걸어두는 이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걸어둔 물량들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물량이 있다면은 이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 그 다음 내 주식이 체결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투자 전략 최근에 쓰는 트렌드는 뭐냐면은 일단 먼저 선진입하고 상한가가 잠기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이 그 상한가 매물대에 쌓였을 때 그 다음 한 주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일 보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체결이 안 되고 그날 장 마감이 된다면은 다음날 갭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한 주가 매도가 체결이 됐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이 전부 다 소화가 됐다는 거죠. 그 말은 즉 상한가에서 파는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상한가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장중에 그냥 다시 그냥 현재가에 상한가에 팔아가지고 다음날 갭상승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팔게 되는 전략인데, 그래서 과거에는 상따 전략을 들어왔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상한가에서 갭상승을 먹는 전략이다라고 이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설명을 드리려면은 우리가 쉽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제가 그 지표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지금 현재로는 보시면 경쟁 성장 GDP가 지금 현재 2%대밖에 나오지 않아요. 봐도 뭐 최근에 봐도 2%대, 3%대밖에 나오지 않는데, 자, 요거를 이제 빠른 그냥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결론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과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게 이제 그 코스피 차트로 봤을 때 1988년도 때부터 84년도 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쭉 살펴보면은 85년도 때부터 그 당시 경제 성장률이 10%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10%대에서 왔다 갔다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가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대, 3%대로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 지금 이제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이 10%대를 찍었을 때 당시에 보면 연도수를 보면은 1996년도 이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계속 경제 성장률이 10%대 위를 찍었었는데, 이 당시에 경제 성장률이 10%를 찍었다는 말은 그 당시에 기업들은 이익을 잘 내는 기업들은 10%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영업이익이 뭐 20% 내지 아니면 30% 넘는 기업들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가를 구하는 공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EPS 실적 곱하기 이제 기대치죠. PER이죠. 이게 주가인데, 기대치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즉 실적이 증가하는 만큼, 예를 들어 20%가 증가하면은 결국에 주가도 20%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경쟁 성장률이 10%가 넘었을 때는 기업 이익률이 20%, 30% 넘는 기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가가 20%를 올려야 되는데, 근데 상한가 제한폭이 그것보다도 더 아래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15%,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낮았죠. 제일 낮았을 때가 뭐 3%대도 있었는데, 그 말은 이제 20% 그 이익을 내기 위해선 3% 성장률이면은 3% 상한가가 몇 번을 쳐야 되는 거예요. 네. 막 대여섯 번은 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가 전략이 과거에는 잘 맞았던 부분이라는 걸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한번 차트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보면은 이제 과거 차트로 쭉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 차트로 돌려보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구간대에 상한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보이시죠? 과거에 상한가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게 보이는데, 자, 이거를 보기 전에 아까 그 카톡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쭉 카톡을 보면은, 자, 우리 시리우스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상따 전성기 때가 과거 상한가가 10%, 12%, 15%일 때가 가장 절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아마 지금 이 구간대가 10%, 12%, 15%일 때라는 건데, 절정일 때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체크를 해 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이 199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의 상한가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나왔던 걸 보면은
이 고가가 나왔던 게 몇 프로냐면은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잘 안 보이니까. 보시면은 상한가 찍었던 게 지금 거의 2.75%, 2.76% 거의 이제 3%대라는 거죠. 그래서 3%대 상한가가 나왔었고 95년도 이후로 넘어가니까 상한가가 지금 고가 보니까 6%가 나옵니다. 즉, 자, 그때 95년도 당시 경제 성장률이 10%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은 즉 기업들의 이익이 뭐 20%, 30% 이런 기업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 제한폭이 6%밖에 안 돼요. 그 말은 6%짜리 상한가가 한 3, 4방, 5, 6방 나와야 실질적으로 그 기업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상한가 나오는 기업,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 중에서 상한가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95년도 이전에는 이제 3%대, 3 내지 4%대가 이제 상한가 제한폭이었고 95년도 이후에는 상한가 제한폭이 6%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96년도 11월 달로 넘어가니까 상한가 제한폭이 8%로 바뀌고 그리고 98년도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살펴보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8%에서 12%대 그리고 98년도 12월 달 넘으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15%대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15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30%대 바뀐 건데 이제 이게 경제 성장률이 이제 고꾸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성장률이에요. 그리고 상한가 제한폭은 반대로 갑니다. 그죠? 상한가 제한폭은 점점 올라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성장률이 더 높았던 시기에는 상한가 전략이 잘 맞아왔던 거고 성장률보다 상한가 제한폭이 올라가는 시기가 올수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 그리고 30%대로 넘어오는 거죠. 기업 이익이 30%를 넘어가는 걸 찾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아예 없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찾기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단번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을 찾기는 이제 쉽진 않고 반대로 이제 야금야금 돌리는 좋은 기업들이라면은 야금야금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설명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제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마케팅 관련 회사인데 이제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고 나서 올라오는 걸 보면은 이제 상한가가 나오진 않아요. 상한가가 나오진 않고 야금야금야금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종목들을 이제 보는 방법은 이제 상한가 전략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로 바뀌면서 사실 상한가 따라가는 전략은 좀 이제 무의미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 맞는 투자 전략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찾아봐서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될 텐데 실제로 지금 제가 써먹고 있는 전략들이 있어요. 뭐 이제 뭐 다들 아는 거니까 공개를 하면은 이제는 그냥 종가 베팅인 거죠. 네, 종가 베팅이라고 해서 이제 다음날 뭐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상승폭을 먹는 네, 이제 응용된 전략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과거처럼 알 수 있는 패턴들이 몇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뭐 카톡방에서도 잠깐 이야기했던 거지만은 제가 이제 그 시장 보는 눈이 뭐 이거 뭐 좀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정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써먹고 있는 전략이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해야 실제로 수익과 연동되어서 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좀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이것 외적으로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테마주 잘 보는 사람들, 아니면 기술적으로 차트를 잘 보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수급을 잘 보는 사람들, 뭐 등등등 이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제 장점을 살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부족한 단점을 알기 때문에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 카톡방이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투자분들이 이제 의견을 나누면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유튜브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서로 다른 의견들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또 이제 뭐 반박글 올려주셔도 되고, 네, 또 따로 이제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저도 그걸 읽어보고, 제가 이제 항상 맞는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용할 건 수용을 하고 고칠 건 고치면서 조금 더 이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투자를 계속해서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제 투자 노하우라던가 이제 경험담도 올려드리는 거고, 이제 서로 잘 공유해서 다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네, 그런 투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네,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독도 네,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